50 언론 대학살이었는데요. 그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공방송의 가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요. 직접적인 언론 통제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제시됐던 공공적 가치는 지금 훼손하시고 그때가 문제가 됐었던 정치적 통제는 오히려 강화하시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96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가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성의 밀수 사건의 경우 이 밀수가 분명한데도 삼성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불법과 부정을 비호하는 인상을 준다. 사회적인 공기인 언론이 기본적 사명을 저버리고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사회적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있은 다음에 이건희 회장의 아버님이셨던 선친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삼성 회장직을 그만두고 한국 비료를 정부에 헌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도 신문, 방송 겸용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문제가 벌어졌고 그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계속 제도화되지 못했다가 1980년도 언론 통폐합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좋았던 가치들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 법안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측에서 우리 학자들이 이런 것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 보수적인 여론이 좀 더 강화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예상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제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사후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요. 이 사후 규제가 자칫 그 현 정부의 언론의 내용의 정치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컨대 내용의 특정 부분들이나 점유율이나 이런 조항들은 결국 정부가 수치를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사후 규제라는 게.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언론사에서 내용을 만들m에 있어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될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예, 그걸 좀 반론을 좀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문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채영 교수님 30-40년 전에 계속 살고 계신데요. 자, 아니에요, 잠깐만요. 2009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잠깐 교수님과 다시 함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계속 우리 이채영 선생님 사카린 얘기하시고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예컨대 어떤 신문사가 굉장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다만 일단 태생적으로 우리가 언론 통폐합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네. 잘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때의 장점이라는 게 지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30년 전에 신문과 방송 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방송이라고 하면 지상파입니다. 근데 지금 이 환경이 뭐냐면요. 지금 환경이 우리 아시다시피 케이블로 들어가면 채널이 한 100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번에 처음에 한나라당에서 처음에 법안을 올렸을 때 우리 여기 전병 의원도 계시고 이채영 의원도 계시고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셔서 지상파 특히 MBC 자르는 거 아니냐, KBS2 나눠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 굉장히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미디어발전위원회 또는 그 이후의 논의 그리고 마지막에 한나라당 이번에 제출된 안에서는 지상파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해결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종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종편에서, 그러니까 채널 수가 100개 정도까지도 되어가는 그 종편에서 이제 여태까지 신문과 방송밖에 없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규제했던 그 논리가 이제 정당성을 잃었다. 그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다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니까 30%라는 제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20%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둔 거죠. 저는 제가 조금만 더 보태서 왜냐하면 문재원 교수님이 얘기한 게 구체적인 그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홍 교수께 드릴게요. 저는 그다음에 김정배 씨 문재원 교수님과 함께 110일 동안 미디어위원회를 함께해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길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옛날 사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의 상황이 바뀌고 해도 이러한 미디어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실태조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100개가 되면 사람들이 과연 정보, 뉴스를 어떻게 의지하고 있고 신문의 의존도, 방송의 의존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러한 구독률과 시청 점유율과 이러한 것들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30%, 20% 이런 것들이 측정되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일단 제도부터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수치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황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이런 것 없이 너무 서둘러서 미디어 법들을 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까부터 그 사카린 그 사건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일보가 덮으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런데 네. 그런 그 시기에도 방송도 가지고 다 하고 있는 시기에도 결국 못 덮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여론이라는 것이 호락호락 그렇게 방송사 하나 잡고 있다고 해서 혹은 신문사 하나 잡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채널 100개 이상 또 우리 케이블 TV나 위성 TV 들어가 보십시오. BBC고 뭐고 간에 NHK고 전 세계 방송들 스타 TV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막으로 다 나옵니다.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만 보도하는 보도 채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제한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양산되는 걸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보수 언론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보수 신문들이 그렇게 계속 많이 구독이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시장에 의해서 선택받은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시장에 의해서 선택받는 데는 그건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무슨 제안을 해도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예. 그러면 이제는 이 환경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앞으로 아무리 재벌들이나 혹은 보수 언론에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그러고 노력을 해도 이거 그 의도대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바뀌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아니요, 선택이 재벌 방송 보기 싫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선동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쓰셔야죠. 만약에 국민들이 싫다고 한다면 왜 조중동의 여론조사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 선택된 건 맞아요. 그 선택한 그 독자들 중에는 조중동이 지면이 좋아서 내 생각하고 맞아서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주니까, 자전거 주니까, 요즘은 아예 현찰로 주대요. 10만 원짜리 수표. 그래서 구독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을 환기를 시켜드리고, 저는 너무 많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파의 경우에 그 지분 소유 범위를 10%로 제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문이나 대기업이나 신문, 오화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엔드라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이 10%, 조중동 중에 어떤 신문이 10% 해서 짝짓기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조중동이 아무리 거대 언론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행 국면에 들어갔을 때 조중동이 어떤 기업과 짝짓기를 하는 현상은 아마 필연적으로 불거질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재단이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신문, 방송, 통신사 기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신문 신뢰도 저해 요인으로 1등으로 꼽힌 게 뭔지 아십니까? 광고주의 압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재단이 2005년에 조중동과 한겨레 4개 신문을 대상으로 사설 칼럼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조사였냐면 10대 광고주에 대한 우호적인 그 사설이나 칼럼이 얼마나 실렸느냐.
1995년에 8건이었던 게 2005년에 37건으로 4배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언론재단이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기자들을 상대로 공정보도 저해 요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순위가 광고주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은 이건 기자들 응답입니다. 1995년에 9.7%였는데 2005년에 가면 20.3%로 증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